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근 이 대선 주자들에 관한 인기도가 새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을 통틀어서 1위, 전체로는 3위, 1위 이낙연 대략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30%, 2위 이재명 경기지사 15%, 3위 윤석열 검찰총장 10%, 그리고 4위, 5위 야권의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이런 주자들은 대개 4 내지 5%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이런 구 정치인들의 더블 스코어로 야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임기를 끝까지 끈질기게 완수를 한 이후에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미래통합당의 대선 레이스의 경쟁에서 일종의 매기 자극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가 성공하면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가 미래통합당에 참여하는 것이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윤석열 카드의 장점과 부담, 단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점 4가지, 부담, 단점 4가지. 장점의 첫 번째는 카리스마와 지도력입니다. 그가 조국 추미애로 이어지는 법무장관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적극적인 압력과 이 공격이 있기 전까지는 그가 문재인 정권의 지지를 받기까지는 그는 완벽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으로 검찰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후배 검사들하고 술을 먹는 것이 그의 인생의 낙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이 그가 지도력을 장악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소신. 그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그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유명한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조국 사건이라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러 가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부담스럽게 느낄 만한 사건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보여줬습니다. 추미애가 무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는 일단 국민들의 눈에 흔들리지 않는 코끼리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생각을 하면 코끼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 육중한 다리로 땅을 지탱하고 있는 거기서 느껴지는 일종의 묵중함. 윤석열 코끼리. 세 번째 장점은 역시 신선함일 것입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구정치의 폐해로부터 100% 자유로운 인물. 그러나 신선함은 제가 단점에서 설명하겠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의 단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그의 장점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수적 가치. 그는 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검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보수, 이 점진적인 개혁, 점진적인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적은 단호하게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검사들이 그렇지만
윤석열은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보수적인 가치를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에 일종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부담과 단점입니다. 첫 번째, 검증이 되지 않은 정치력. 이거는 신선함의 동전을 뒤집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 번째에 명기한 고시 출신들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고시 출신들 대개 인기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다가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고건, 사법고시 판사 출신 이회창, 사법고시 검사 출신 황교안, 외무고시 출신 반기문, 4명의 사시 출신 인기도 1위를 달리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낙마한 이런 전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에 제가 적어놓은 메시지 전달 능력입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자든 여당 지도자든 대통령이든 중요한 정치, 사회, 외교, 안보, 경제, 그 현안에 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나의 비전은 이거다, 나의 판단과 분석은 이거다라고 신속하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황교안 대표가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가 메시지 전달 능력에서 크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부분 공자 말씀만 늘어놨고, 그리고 대개 남이 정리해준 메시지를 단순하게 무미건조하게 전달을 한, 그러다가도 실수를 한, 대개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를 즉석에서 얘기하다가 여러 차례 말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 취직 문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 N번방 문제,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 전달에서 실패하는 것은 평상시에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경제, 문화에 관해서 핵심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성공하려면 웬만한 현안에 대해서 원고 없이 적어도 10분은 대중 앞에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머릿속에 각종 폴더, 현안에 대한 폴더별로, 정치, 경제, 사회, 이 문화 폴더별로 각종 현안에 관한 파일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 즉석에서 이것은 A 폴더에 B 파일에 있지 하고 바로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지 전달 능력인데,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런 점에서 매우 취약했다. 자, 네 번째 부담이자 단점은 적폐 수사의 무리성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파 유권자들에게 사죄 내지는 사과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자살을 포함한 억울한 이들의 희생,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결정했던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자면 징용 판결의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 김기춘 비서실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애국적인 차원에서 연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우파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우파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을 때 날카로운 질문에 자신이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밑에 차장검사하고 부장하고 일선 수사를 담당한 이 검사들의 책임도 크지만 그도 지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기대주입니다. 우파의 기대주.
저는 그가 정치권에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년 7월까지 끈질기게 임무를 완수한 후에 추미애를 포함한 이 좌파의 일종의 자객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은 커집니다.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이라는 코끼리는 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